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원진 의원. 그런데 탈당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저로 가셨을 때 장시간 됐죠. 1시간 반 정도. 제가 탈당한 것은 나름대로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탈당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 자, 하동재 국장. 예. 이 조원진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도 출마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새누리당이 이제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새로 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오늘 12시까지, 낮 12시까지 후보를 모집한 결과 네. 유일하게 조원진 후보 혼자 단독 입후보에서 오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네. 조원진 의원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라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 후보가 혼자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서 했다. 그 얘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네. 직접 만나서 했을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 얘기를 나눠본 결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대변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새누리당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조원진 후보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새누리당을 발판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하겠다는 뜻을 했다고 해야만 교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렇죠. 이 당과 전혀 상관이 나는 없다 그런다면은 네. 교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최순실 사태의 마지막 수사 대상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 끝났습니다. 네. 조금 전 끝났고 이제 판사의 판단만 남아 있는데요. 네. 그동안 지난번 특검에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듯이 당시에 11개 혐의를 들면서 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번에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보기에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던 일부 혐의점을 삭제했는데요. 네. 그게 세월호 관련된 수사 외압이었고요. 등등이었고 하지만 또 하나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수사 압력 관련돼서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라고 하는 혐의는 새로 추가돼서 총 8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한 차례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후에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에 신중하게 준비를 한 만큼 발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찰 조직에도 한번 한 차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영장 청구인 거고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 영장까지 꼭 막아야겠다 이런 입장일 텐데 양측의 지금 핵심 주장 내용이 지금 어떻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네. 전체 혐의 8개 혐의를 모두 이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려 참고인만 50여 명을 추가로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반드시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전체 비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기업들로부터 돈을 빼내가지고 자기 딸한테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우병우 수석이 그걸 제대로 잘 관리하고 감시하고 했더라면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안 봐준 사람들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 사람들은 오히려 좌천시키고 다른 데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최순실 씨와 관련된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지금 이송이 됐는데 서신교환 접견 금지가 해제되자마자 팬레터가 오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동혁 기자. 네,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네네. 이감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서신 교환 및 이제 접견 금지가 해제가 됐는데 최 씨에게 그렇게 팬레터가 많이 오고 있답니다. 그 팬레터들은 모두 이제 전국에 있는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이 보낸 손편지인데요. 몇 통이길래 그렇게 많다고 말씀하시죠? 50여 통에 50여 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어쨌든
의외의 통수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리 또 손으로 또 장문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네. 최순실 씨를 출소하고 난 이후에 찾아뵈도 되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팬레터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허황되다고 생각해서 거의 읽지 않고 있답니다. 아,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 걸 보면 구치소에 들어가는 편지는 다 뜯어서 내용을 확인하나 보죠? 네, 일단 그 최순실 씨에게도 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 네. 아니, 어떻게, 못 보내는 거 아니냐, 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동안 서신 교환이 금지가 되다가, 네. 이제 그 풀린 게 바로 지난달 31일이거든요. 네. 풀린 후에는, 이제 그 이름, 뭐 최순실, 개명했으니까 최서원이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디 구치소에 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알면은 이제 우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용인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용 번호만 알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인터넷 서신이 현재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는 것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아주 친박, 골수 친박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하고 좀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편지들이지만 최순실 씨한테 오는 편지는 일반 잡범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재산이 수천억이라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중에 나왔을 때 만나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네. 콧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